연금개혁 토론회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국 또 보험료를 인상하는 쪽으로 결정되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안이 썩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연금개혁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500명의 선택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높이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애초 시민대표단의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일하는 현행 9%에서 13%로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안. 이 안은 현행 9%에서 12%만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40%로 유지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선택지는 그 중에 일안. 보험료율도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리자는 쪽이었습니다. 1, 2안 어떤 것을 선택해도 연금보험료는 인상해야 합니다. 결국 시민대표단은 1안을 더 많이 선택해 국회 연금특위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최종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이 토론회 결과의 그 의미는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소득 대체율을 높여서,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더 강하다. 지금 이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올리는 거는 지금은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란대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는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정도 늦춰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로 매년 적자 폭이 늘어나 2093년에는 현재보다 누적 적자가 오히려 702조 원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뭐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위한 연금개혁 결과가 결국 조삼모사로 결론 내려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연금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연금 적립액을 늘리겠지만 고착화된 저출산으로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어 결국 개혁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계산입니다. 이번 논의 결과 아래 세 가지 사항이 이제 변경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보험료 인상 4%가 올라가죠. 소득대체율 인상 10%가 소득대체율이 올라갑니다. 가입 연령 상한 60세에서 64세까지 가입 연령을 높이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조합하면 현재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내야 할 사람들은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더 오래 내고 더 받으라는 겁니다. 가입 연령 64세로 상향은 정년 연장과 함께 논의될 사항이라 아직은 쟁점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논의의 모든 방향이 왜 이제 가입자만 그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지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개혁안 자체를 보면 정말 개혁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 국민연금 고갈 자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언발의 오줌 누기를 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와 저출산, 결국은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고령화로 수급자는 늘고 저출산으로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이 지금 국민연금 재정 위기의 핵심입니다. 고령화 문제, 이거는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설계할 당시 평균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살고 있어서 재정 적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되던 해죠. 이때부터 이제 산정하기 시작했던 제1회 경험생명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생명보험 가입자의 사망 현상을 관찰하여 성별, 연령별 사망률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경험생명표 1988년이죠. 이때 시작될 때 남자의 평균 수명은 65세, 여자의 평균 수명이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여자는 90세가 넘었고 남자는 86세. 거의 이제 여자는 15년, 남자는 20년 가까이 평균 수명이 늘었습니다. 뭐 장수 자체가 뭐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를 사는 부분이 이제 최초의 국민연금을 설계할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장수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크게 고려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경험생명표는 생명보험 그 가입자의 사망 현상을 관찰한 건데 통계청 그 평균 수명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뭐 보험에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험에 가입할 때는 건강한 분들만 골라서 받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의 평균 수명을 추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계청 평균 수명보다 조금 더 높지만 어쨌든 연령은 지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35년이 지나는 동안 남자는 20.5년, 여자는 15.1년이 늘어났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될 때 보험료율은 3%, 60세부터 받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70%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런 정도의 이제 뭐 어떤 보험료를 적게 내고 많이 준다 해도 뭐 그만한 계산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왜냐면 남자가 65세니까 뭐 60세부터 받아도 5년 받으면 사망이거든요.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좀 오래 살더라도 소수의 이제 가입자가 그걸 받아가는 게 크게 이제 재정 적자의 폭을 키우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결국에는 뭐 30년, 40년 지나면서 지금 완전히 이제 예상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소득 대체율을 지속적으로 이제 낮춰 현재 이제 40%까지 낮아졌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3%에서 지금 현재는 9%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65세로 높아져 젊은 세대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연금 수급액은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저출산.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워낙 이제 심각한 상태라 뭐 여러 번 말씀드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2015년 합계 출산율 1.239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감소했습니다. 불과 10년이 안 되는 사이에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든 거죠. 출산율이 낮은 것은 국민연금 미래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에 20만 명 남짓 태어나는 아이들이 70만 명씩 태어난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데 줄어드는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 개혁 이거 정말 되나요? 여기 보시면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이제 20만 명 초반대입니다. 근데 이 부모님 세대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70만 명씩 1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30세가 될 때 이분들이 60세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이 친구들이 내는 보험료를 이분들이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인구만 해도 거의 3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3배. 국민연금이 지속하기 힘든 이유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은 아차리 국민연금 없애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매번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마다 개혁의 대상은 오로지 가입자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이제 뭐 그 룸만 점점 이제 크게 만들고 나가는 그러니까 뭐 밑빠진 독이 물붓기인데 그 밑빠진 독은 뭐 메우려고 생각하진 않고 계속 이제 물만 더 붓자 이런 이제 취지로 계속 개혁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많아지고 많이 받고 오래 받는 것이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오래 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누구를 위한 개혁입니까? 결국에는 뭐 이분들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하지만 나중에는 또 어차피 받을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이분들은 내는 동안 너무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애초 연금개혁 토론의 의제를 보험료 인상을 확정짓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개혁이 진행되며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밥솥에 밥이 줄어들면 어른 나이에 할 것 없이 밥량을 줄여 함께 나눠 먹어야죠. 그런데 지금 연금 개혁의 방향은 어른들은 지금껏 먹어오던 밥량을 줄이긴 어려우니 아이들에게 양을 줄이고 쌀값을 더 내라고 쌀값 더 벌어오라고 밖으로 내모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재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은 알겠지만 뭐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이제 같이 생각해야죠. 결국 뭐 기초연금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이든 뭐든 뭐 가입자의 보험료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 자체의 개정은 어쨌든 미래 세대에게도 비전이라는 걸 심어줘야지. 지금 현재대로는 미래에 이게 내가 이제 만약에 뭐 30세 이제 막 직장을 다니는 초년생이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보험료율은 계속 올리자 그러면 이걸 누가 받아들이나요?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보험료 인상은 소비 지출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해 더욱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결국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입자의 소득과 직결되는 연금보험료 인상 결정에 정작 가입자들이 너무 잠잠합니다. 소득의 4%면 급여 400만원 기준 가입자는 매월 8만원의 보험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면 그나마 근로자 4만원, 회사 4만원씩 부담해서 그나마 부담이 덜 하지만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뭐 4% 오르면 소득 400만원인 경우 8만원의 보험료를 그대로 다 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사가 부담하는 50% 회사라고는 하지만 식당, 편의점, 카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을 두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사업주 부담도 전부 다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이분들 부담이 2%씩 늘어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용을 줄여야 되는 부담이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부담이 있고 뭐 이러면은 결국에는 경기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지금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 매다 못해. 이제는 뭐 정말 인건비 때문에 폐업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입에 붙어 있을 정도로 지금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험료를 또 올려서 사업주 부담 늘리고 근로자 부담 늘리고 보험료를 뭐 아예 올리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받는 쪽과 내는 쪽이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할 게 있으면 함께 희생해야 돼요. 한쪽이 한 발 물러서면 반대쪽도 한 발 물러서야지. 왜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이제 주머니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지금은 잠잠하겠지만 막상 보험료 인상이 현실화되면 가입자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바쁘니까 신경 쓰기 어려워서 그래서 잠잠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이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시점이 된다 그러면 이건 저는 이게 조용히 지나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은 뭐 열심히 이렇게 영상도 찍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국민청원에도 올리고 나름 이제 할 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반응이 좀 없네요.
어떻게 보면 좀 마음 아프지만은 정부 입장에선 이렇게 조용히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클 겁니다. 근데 저는 해결 방향이 이렇게 일방적인 부분은 틀림없이 문제화시키고 공론화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아무튼 뭐 좋은 방향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고 머니백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